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풀 마인드의 정철호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고등수학 상에 있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한번 짚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중에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서 이 개념 관련해서 또 어떤 스킬도 갖고 있으면은 문제를 좀 더 접근하기 쉬운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식은 뭐냐? 자, 우리가 다항식 fx를 gx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럼 몫을 qx, 그다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을 세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fx라는 다항식은 gx라는 다항식을 qx번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rx를 더해주면 fx를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한번 써볼게요. qx가 아까 몫이었고 rx가 나머지, 그 다음에 gx가 나누는 식, fx는 나누어지는 식, 나눠지는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파악해보면, 자, 이 식은 뭐다? 결국은 fx를 다시 한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뭐죠? 자, 주어진 미지수에 대해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항등식을 우리가 처리하는 문제 푸는 방법들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죠. 항등식 관련 문제를 풀 때 처리하는 스킬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개수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 이 각각의 내용을 막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그냥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다 전개를 해서 동일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좌변에 있는 특정한 그 같은 항의 개수들이 같다라는 걸로 그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내가 굳이 모든 항들을 전개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한 값만 몇 개 집어넣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뽑아내는 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차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더 잘하려면은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 말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12를 5로 나누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2를 5로 나누면은 5가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남아요. 자, 이때 이 나머지 2에, 자, 2는 나머지죠? 2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자, 0 이상이었고, 즉 나누는 수인 5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이 식이 성립해요. 자, 이거를 한번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다항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머지가 rx죠. rx의 차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나누는 식인 gx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gx의 차수가, 즉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2차식이면 3차식이면 각각 나머지의 차수가 어떻게 되냐?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0차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2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1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무조건 나머지 차수가 1차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수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이하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3차로 나누고 있으면은 2차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이하라는 거는 1차도 될 수 있고 0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RX에 대한 식을 세울 때는 좀 가장 큰 차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0차라면은 결국은 하나의 상수항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이하면은 AX 더하기 B.
2차 이하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는 차수가 커지면서 당연히 나머지의 차수 가능성도 되게 커질 건데, 자, 이러면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 이 RX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를 체크할 수 있어요. 각각 1개, 2개, 3개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지수 1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식은 1개가 필요해요. 그럼 A, B라는 두 문자에 대해서 이 2개의 값을 다 알아야 돼. 그러면은 2개의 식을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점점 RX의 차수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더 연장해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자, x에 대한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를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처음부터 자, 여기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나눈 식이죠. 그 다음에 몫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qx로 세팅을 해놓고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항등식을 완성한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 이 2개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미지수 2개니까 얻어내야 되는 조건은 몇 개다? 2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식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바로 보일 거예요. 아, 이 식이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인수분해한 상태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qx가 어떤 식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얘네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에 대해서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자. 어떻게? 수치대입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딱 봐도 보기 좋게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이 항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1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항등식에다가 1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도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자, 우변은 너무나도 깔끔해지지. 여기가 그냥 0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쓸게요. 그럼 더하기 나머지에 대해서 자, 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개의 문자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뭘로 바뀌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로 바뀌죠. a 더하기 b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4a 더하기 b는 자, 8을 마이너스 8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은 7이 되니까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a는 1이 나오고 b는 3이 나오면서 투수의 곱 a, b의 값은 1 곱하기 3을 해서 그냥 3이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연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에 관련한 식을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있는 그 미지수를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식은 자, x에 대한 다항식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x제곱 빼기 2x로 나눴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몫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몫이 3x 더하기 4일 때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항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이 식이 자 x제곱 빼기 2x 곱하기 자 이때는 몫이 3x 더하기 4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rx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rx로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다? 얘가 지금 2차죠.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rx를 우리가 bx 더하기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앞에 이미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니까 bx 더하기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여기 식을 만약에 얘를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3x 더하기 4로 인수분해를 한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a, b, c 문자 3개에 대해서 식 3개를 얻을 수 있겠죠. 어떻게? x에다가 0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0대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은 뭐 이러면은 a, b, c에 대한 조건 3개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풀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을 하다 보면은 좌변을 정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수치 대입법 말고 개수 비교법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좌변에 결국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의 차수와 우변의 차수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좌변의 차수가 몇 차예요? 좌변은 차수가 3차예요. 그쵸? 그리고 우변도 보면은 우변도 차수가 3차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a 값이 x제곱의 개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좌변의 x제곱의 개수는 a예요. 자, 그러면은 우변에서 나오는 x제곱의 항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식을 봐요. 나머지는 지금 몇 차죠? 나머지는 어차피 끽해봐야 나누는 차수인 2차보다 작잖아요. 1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어차피 x제곱의 개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에 관련된 항은 여기 곱해져 있는 이 식에만 있을 건데 자, 그럼 한번 전개를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x제곱 찾을 수 있는 건 x제곱하고 4가 만나서 4x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x하고 3x가 만나서 마이너스 6x제곱. 그러니까 사실상 우변에 있는 x제곱 관련 동류항을 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좌변에서는 이거 ax제곱이라고 해서 a 값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변을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더라. 여기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3x 세제곱 더하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 곱하기 x 빼기 2 3x 더하기 4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수 비교법을 가지고 a 값을 알아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x에다가 0을 넣는 거, x에다가 2를 넣는 건 간단하니까 각각 0하고 2를 수치 대입해서 b하고 c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0을 대입했어. 그럼 좌변은 1이 될 거고 우변은 다 0 되면서 식값이 바로 나오죠. 자, 2를 집어넣었어요. 자, 8, 3에 24 빼기 자, 4, 2, 8 더하기 자, 5는 자, 1을 다 대입했어. 그러면은 2b 더하기 c. 근데 c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요. 자, 2b는 24에서 8 빼니까 16. 자, 21에다가 2를 뺐으니까 자, 2b는 20이 나오면서 b 값은 10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상수 a의 값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그 나머지가 뭐였지? 나머지 rx는 bx 더하기 c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자, 그 bx 더하기 c에 각각의 bc 값 대입해주면은 10x 더하기 1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나머지는 10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는 문제였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제가 다뤘던 내용은요, 이제 좀 나머지 정리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자,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눴습니다. 자, 그때 몫이 qx라 그랬고, 나머지는 rx라 그랬어요. 자, 근데 나누고 있는 그 gx라는 식이 만약에 1차 식이었다면, 만약에 ax 더하기 b로 나누고 있었다면,
자, 그러면은 1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되죠? 나머지는 0차 이하. 그러니까 무조건 상수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항등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즉 그 1차식 자체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될까요? f 마이너스 a분의 b는 바로 나머지 r이 나올 거야 라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식들을, 조건들을 한번 뽑아내보면, 그러면은 지금 다항식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여기까지를 끊어서 그냥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 끊어서 fx에 x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온다. 다음 gx를 x 빼기 3으로 나눴다. 자, 그러면은 gx 다항식에 x 자리에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3fx 더하기 2gx라는 이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누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hx라는 다항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묻는 것처럼 h 3값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hx를 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보면 3f3 더하기 2g 3값을 묻는 거죠. 그럼 아까 f3이 2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6에서 4를 빼면서 답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지금 패스를 하는데 4번 문제도 결국은 3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장을 읽고 식을 뽑아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좀 더 다른 느낌의 문제인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다항식 fx를 자, x 더하기 1로도 나눠보고 x 더하기 2로도 나눴대.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벌써 fx에 대한 조건 2개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보면 그러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3이야.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또 다시 시작했죠. 이제 이번에는 fx를 2차식으로 나눴대요.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제는 다시 못과 나머지에 대한 항등식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f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자, 몫을 q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원래는 rx죠. 나머지는 rx인데 지금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rx를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a하고 b 값을 알아야 결국은 rx에 대한 식을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에 1을 대입한 값을 묻고 있네요. 결국은 미지수 2개에 대해서 조건을 몇 개를 알아야 된다? 조건을 2개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자, 여기도 또 인수분해가 되고 있어. 자,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사실 대놓고 뭘 해달라? 여기 주어져 있는 항등식에 수치 대입을 해달라. 어떻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주고 마이너스 2도 넣어주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fx식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미 위에서 f-1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3은 여긴 다 빵 되겠죠? 빵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2는 아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자 2개에 대해서 지금 식 2개를 뽑아냈으니까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은 자, 4는 a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4를 대입해보면은 b 값은 마이너스 4 넘겨주니까 b 값은 7이 나오면서 즉 rx는 4x 더하기 7이 될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r1 값을 묻고 있으니까 그 x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7 하면서 11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6번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좀 갖고 왔거든요. 자, 한번 문제 찬찬히 읽고 한번 조건들 써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 끊고 f-1이 3이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눴다네. 자, 그럼 이것도 바로 한번 식을 써볼게. fx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모르니까 몫을 q1x라고 할게요. 자, 그때 나머지를 2x 빼기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나왔어. 이번에는 fx를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눴대요. 이번엔 3차로 나눴네. 자,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q. 자, 아까 전에 q1x 썼으니까 q2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이 rx를 뭐라고 할까? rx를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로 한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3차로 나눠서 지금 나머지를 2차 형태, 즉 미지수가 3개인 상황으로 지금 써놨는데, 그러면은 지금 미지수 3개 값을 알려면은 조건이 3개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보통 이 f-1은 3, 자, 이런 데서 식이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그럼 -1을 대입했어. -1을 대입한 거 치고는 그 다음으로 내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스킬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지금 이 새로운 사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항식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좀 수로 한번 먼저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147이라는 수를 147을 한번 30으로 한번 나눠보자. 자, 그러면은 147을 30으로 나누면 30이 몇 번 들어갈까? 30이 4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7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30으로 나누는 거 말고 한 번 더 5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우리가 5로 나눴을 때는 5가 몇 번 들어가요? 29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더 필요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30으로 나눈 이 식에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0은 5 곱하기 6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쪼개서 5 곱하기 6 곱하기 4. 그러니까 사실상 이 30 곱하기 4 안에는 그 5라는 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자, 근데 나와 있는 27은 어때? 27은 5 곱하기 5 더하기 2로 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지? 여기 나와 있는 5 공통이니까 5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24에다가 5를 더해서 29가 되겠죠. 5 곱하기 29 더하기 2. 5 곱하기 29 더하기 2.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27을 5로 나누고 나서의 나머지와 원래 큰 147을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똑같다는 그 사실을 좀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다항식에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이 x 세제곱 더하기 1은요. 자,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끄트머리는 3차로 나눈 거라서 나머지가 2차 형태로 표현된 건데, 우리가 이 다항식을 2차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나머지가 뭐가 될지 이 문자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 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은 지금 이게 몇 번 들어간다? a가 들어갈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나머지 형태를 여기 안에는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a번 들어갈 거야. 자,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써? 아까 말했죠. 얘를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눈 게 어차피 원래 있던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우리는 2x 빼기 4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식을 비교해볼까?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문자가 A, B, C 3개인데 여기는 나머지에 대해서 문자가 A 하나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3개에서 1개로 지금 줄어들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게 됐다. 자, 그럼 이제 1개만 구하면 되니까 그 1개는 어디서 구한다? 저 왼쪽에 F-1이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1은 3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은 0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 더하기 A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했어. 1에서 1 더하고 또 1 더하니까 3.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3a는 이게 지금 뭐라 그랬지?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3a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3a-6이 되니까 3a는 9가 되면서 a 값이 지금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 자체가 나머지 rx였으니까 rx가 뭐가 된다? 3 곱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더하기 2x 빼기 4.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한 값을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2를 넣으면은 4에서 2 뺐어. 1 더했어. 그러면은 3, 3은 9에다가 4 빼기 4 하면서 답은 뭐가 된다? 9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요. 자, 이거 좀 다른 유형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 8번부터는요, 진짜 좀 더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해서 한번 볼게요. 자, x의 다항식 px. 자, px는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입니다. 자, 근데 얘를 뭘로 나눴다? x제곱 빼기 1로 나눴어요. 자, 그때 나머지가 10x 더하기 11이다. 자, 이거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 p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x 더하기 11이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어. 자, 그때 몫은 q2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 자, 그때 a, b, c, d의 값을 구해라. 자, 근데 a, b, c, d를 보니까 지금 px는 사실상 다항식이 뭐라고 알려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3차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어. 얘는 3차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지 사실상 모든 개수와 상수항을 다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자, 첫 번째 열쇠는 이 x제곱 빼기 1이 일단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지금 여기 안에 q1x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없앨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p 1 값은 1을 대입해서 21이 나왔고 자, p 마이너스 1 값은 여기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이 나올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완벽한 px식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px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는 3차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q2x를 바라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푼 거에서는 q2x, 그러니까 몫을 모르니까 그냥 q2x라고 놨어. 자, 근데 우리가 나머지 문제 풀 때는 막 몇 차, 뭐 3차로 나눴어, 2차로 표현했어, 뭐 1차로 나눴어, 상수항이 나왔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야. 자, 얘는요, 어차피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아까 px가 몇 차라 그랬지? 3차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6은 0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3차가 되려면 여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2차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q2x는 몇 차라는 걸 알 수 있다? 얘는 1차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q2x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내가 얘 차수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자, 여기 a, b, c는 다 썼죠? 그래서 px 더하기 q 라고 지금 써놓고 빼기 6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px에 대한 다른 표현을 얻어낸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p하고 q 몇 개죠? 문자가 2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였어? p1은 21, p-1은 1. 2개잖아요. 즉, 여기 다 대입하면은 p하고 q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p1 값은, 자, 3 곱하기 p 더하기 q 빼기 6이 21이라는 거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 값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p 더하기 q 빼기 6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p하고 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나오게 되는 값이, 자, p는 1이 나오고 q가 8이 나온대요. 자, 그럼 결국은 p하고 q의 값을 알았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식을 알아낸 거잖아. 그럼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지워서 px는 결국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8 이렇게 표현되고 빼기 6이 된다. 자,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고 마이너스 6도 해주면은 결국 뭐가 나온다? 온전한 이 3차식이 다 전개된 형태가 나올 것이다. 결국 뭐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면 내가 굳이 문자 4개에 대해서 4개의 조건을 찾지 않더라도 그냥 다 전개를 해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더라 라는 형태였어요. 네,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있었네요. 네, 이제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자, 9번, 10번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풀던 거랑은 좀 더 다른 스킬이 필요하니까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자, 여기에는 또 괜시리 무섭게 여기 몇 차인지 안 알려줬어. xn제곱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다항식을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은 몫을 qx라고 하고요. 여기 나머지도 지금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봐 라는 건데, 근데 진짜로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두 줄에 대한 식은 이거 하나만 나와 있고, 지금 상수 a, b의 값? 미지수는 2개인데 식 2개를 어떻게 뽑아내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보이는 거대로 해보면은 뭘 할 수 있을까? qx가 뭔지 모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한번 이 qx를 한번 없애보죠. 그러면은 자, x에 1을 대입하면 2의 n제곱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를 대입했어. 0 되네. 여기도 x 빼기 2가 있으니까 0이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식을 봤을 때 이 2의 n제곱을 바라봐요. 자, 문제에서 이게 지금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2의 n제곱에 n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0이 될 수 있을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2의 n제곱을 나눠주면 우리가 어떤 식 얻어낼 수 있다? 2a 더하기 b 더하기 4가 0이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다. 이걸 한 번 더 정리해서 b는 마이너스 2a 빼기 4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자, 문자 2개에 대해서 식 2개를 온전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 있다. 그러니까 문자 개수보다 좀 더 하나 모자라게 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b를 a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이 xn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a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애들이 많이들 잘 못 보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2차식에 문자가 섞여 있어도 인수분해 각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2a 빼기 4를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거든요.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 이거를 쪼개봐. a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로 쪼개봐. 그래 놓고 이거 두 개를 더해봐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A가 나오잖아요. x의 개수 A랑 일치하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여기가 x n제곱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x 빼기 2의 제곱 qx 더하기 2의 n제곱 x 빼기 2.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 자, 지금 좌변하고 우변도 지금 어느 정도 얼추 좀 인수 분해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항들을 살펴보면 여기가 공통적으로 누가 있어? x 빼기 2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x 빼기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를 양변을 x 빼기 2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눠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x n제곱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2는 자, 여기는 x 빼기 2가 두 개 곱해져 있었던 거니까 x 빼기 2 곱하기 qx. 자, 여기는 이제 x 빼기 2가 사라질 거야. 2에 n제곱만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여기에 다시 한번 x에 2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의 n제곱 곱하기 a 더하기 4는 여기 이제 0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똑같이 2의 n제곱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2의 n제곱을 약분을 시켜주면 a 더하기 4가 1이 되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야, 그러면은 문자 두 개에 대해서 식 두 개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b 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6에다가 4를 빼서 2가 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딱 처음 봤을 때는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식을 하나밖에 못 찾았어. 근데 우리가 그 식을 다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집어넣었더니 또 인수분해가 되면서 주어진 식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내서 또 하나의 조건을 찾아내는 식의 풀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정리할 수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으로 왔어요. 자, 10번 문제 보면요. 되게 형태도 되게 괴랄해요. 지금 왜냐면은 일단 다항식 자체가 몇 차예요? 다항식 자체가 5차고 자, 5차씩 나누는데 근데 이게 또 뭐야? px 6제곱이라는 이 식을 px로 나눴대. 자, 이거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p의 x 6제곱이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뭘까? 이거는 말 그대로 x가 있던 자리에 x 6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친절하게 그냥 그대로 다 넣어봐. x 6제곱을 다 집어넣어봐요. x가 있던 자리에 다 집어넣으면 자,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럼 x 지수법칙 이용해서 x 30제곱, x 24제곱, 더하기 x 18제곱, 12제곱, x 6제곱 더하기 1이에요. 자, 근데 얘를 뭘로 나눈대? 얘를 px로 나눈대. 근데 px는 뭐야? 오차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거를 직접 나눌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좀 인수분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사실을 다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이 px에 나와 있는 x 5제곱부터 1까지 더한 이 식은 어디서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냐면요. 우리 x 6제곱 빼기 1이라는 이 식을 한번 볼까? 자, 얘는 뭐죠? 우리 조립제법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되잖아. 그러면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졌었네. 자, 그러고 조립제법 생각해보면은 자, 6일 때부터 자, 5차, 4차, 3차, 2차, 1차, 0차 해놓고 다 1을 대입하면 이게 다 1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어떤 형태? 여기가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쭉쭉쭉 1이 되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우기가 없네. 우리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는요. x 빼기 1에다가 얘를 곱한 형태인데 얘가 뭐야? 얘가 지금 px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 x 6제곱 빼기 1은 p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얘를 나누는 수로 보고 얘를 몫으로 본다면 여기 부분, 여기 포지션에 나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0이죠? 그러니까 x의 6제곱 빼기 1이 px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x 6제곱 빼기 1과 조금 비스무리하게 이 px 6제곱을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게. 자, 조작을 어떻게 하냐? 자, x 6제곱 빼기 1과 형태가 비슷하게 각각 x 30제곱에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자, 묶어줄게요. 더하기 x 24제곱 빼기 1, x 18제곱 빼기 1 이렇게 쭉쭉쭉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써야겠다. 자, 뭐죠? 그러면 각각의 지금 x 지수들의 지금 그 옆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지금 5를 함부로 뺀 거니까 다시 5를 더해줘야 돼. 끝에 1이 있으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자, x 30제곱 빼기 1. 자, 이런 것들을 x n제곱 빼기 1이라는 이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x 6제곱 빼기 1을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x 빼기 1 곱하기 시작은 n에서 1차 뺀 n 빼기 1차부터 쭉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n이 만약에 s 곱하기 t. 자, n이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두 수의 곱으로 쪼개줄 수가 있다면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에 st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어. 자,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자, 여기를 잘 봐봐. 여기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x의 st제곱을 x의 s제곱에 t제곱 빼기 1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x의 s제곱을 y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x의 s제곱을 y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y의 t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돼? 사실 x에서 y로 바뀌었지만 그 형태가 어때? 얘랑은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면 y 빼기 1 곱하기 y의 t 빼기 1제곱 쭉쭉 진행해서 1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자, 이 사실을 한번 이용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있는 공간 좀 지우고 한번 각각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식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x 30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 24제곱 빼기 1.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30은 어떻게 볼 수 있어? 30은 6 곱하기 5니까 x 6제곱에 5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아, x 6제곱 빼기 1이 이렇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식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구나. 자,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더 써줘 보면은 여기를 그냥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볼게요. x 6제곱을 y로 한번 보였어. 그럼 얘는 y의 5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은 y 빼기 1 곱하기 y의 4제곱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y를 다시 대입을 시켜보면 x의 6제곱 빼기 1 곱하기 x의 24제곱 18제곱 이렇게 쭉쭉쭉 해서 1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x 6제곱 빼기 1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x 30제곱 빼기 1은 x 6제곱 빼기 1로 나누어진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 했었지? x 6제곱 빼기 1이 뭘로 나눠진다고? px로 나눠 떨어진대. 자, 그게 결국은 뭘 뜻하는 걸까? 여기 안에 어차피 뭐가 들어있어?
어차피 x 빼기 1 곱하기 p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 x의 30제곱 빼기 1이 p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어느 식에다가도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x 30제곱 빼기 1을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가능하죠. 24제곱 빼기 1 얘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x 6제곱에 세제곱 빼기 1.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px 6제곱을 이렇게 세팅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묶어놓은 항들이 다 뭐다? 얘네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다 뭘로 나눠 떨어진다? 다 px로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px로 나누면은 다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나누어 떨어지고 뭐만 남는다? 6만 남았다. 자, 그래서 답은 뭐다?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6만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 이 10번 문제는 지금 앞에 풀었던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랑은 아예 다른 풀이 방법을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요, 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말고도 좀 인수분해, 특히 인수분해에서 xn제곱 빼기 1의 형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만약에 이런 형태만 봤다면, 만약에 이런 식만 봤다면, 이런 식들만 봤다면은 x 30제곱 빼기 1을 이렇게만 해석했을 거예요. x 빼기 1 곱하기 x 29제곱, x 28제곱. 자, 이 식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인수분해가 과연 유효할까? 지금은 우리가 px를 담고 있는 x 6제곱 빼기 1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었던 이 30을 이렇게 6 곱하기 5로 쪼개면서 문자로 치환해서 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다뤄봤고요. 네, 물론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다고 해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다뤄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들 잘 활용을 해서 잘 자기 걸로 만든다면 평소에 풀 수 있었던 문제보다 더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